자, 11강 복소수 TMI는 복소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어려운 유형들을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이 유형들을 풀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알려줄 거란 말이야. 뭐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기에는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가 내신 또는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 또는 고득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복소수 Z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알파, 그 다음에 그때 복소수 Z의 값을 베타라고 했었을 때 베타의 제곱 빼기 알파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평범한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인 연산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 정도 연산은 우리가 앞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암산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일시정지를 하고 증명을 해보면 돼요. 내가 막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생략한 거기 때문에. 알겠지? 자, 얘를 계산하면은 실수 부분은 A의 제곱, 2i의 제곱을 하면서 실수 부분이 될 테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고 쓰시고, 허수 부분 생각하면은 둘이 곱한 것에 2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 다시 4a i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i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써보긴 할게. 바로 논리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하여간에 i를 곱하면은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i, 그 다음 i가 곱해지면서 얘는 i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 계산 결과가 뭐라고 했어? 실수가 된다고 했지.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이 플러스 2이거나 또는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상관이 없더라고. 하여간에 잠깐만 상관이 없더라고. 근데 일단 두 개 다 구해봅시다. a의 값이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a가 2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z를 나타내어 보면은 z는 2를 집어넣었으니까 z는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마이를 집어넣으면은 z의 값이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a의 값을 알파라고 하고 그때 z의 값을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의 제곱을 빼라고 했으니까 64에서 4를 뺐으니까 60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의 제곱 빼라고 했으니까 60이 될 것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계산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제곱도 물어보고 i를 곱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기존 연산을 잘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거 문제 풀면서 내가 좀 어색하다, 제곱을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은 꼭 일시정지 하고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래. 수월하게 돼야 다음 내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혹시나 필요할까봐 이 문제풀이에 대한 개념들을 여기다 써 보았습니다. 자, 내가 개념 시간에 이미 알려줬던 내용이지. z를 a 플러스 b i라고 했었을 때 그럼 제곱을 해보면은 z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b의 제곱, 실수 부분만 모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허수 부분을 모아서 쓰면은 2ab i가 될 것이고, 근데 z의 제곱을 문제에서 만약에 음의 실수, 이 2번처럼 z의 제곱이 알파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 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z의 제곱을 해가지고 얘가 나올 텐데 얘가 음의 실수라 얼마의 실수야? 얘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데 얘가 사라져야 a가 0이 되어야 음의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a가 0이었으면 얘는 i 부분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허수거나 순허수거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잠깐 빼먹고 안 썼는데 이게 되려면 b의 값이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문제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z의 제곱이 양의 실수라고 하면은 이거 계산했을 때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a가 0 또는 b가 0이 되어야 하는데 양의 실수가 되려면 b가 사라져야 되니까 b의 값이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도 a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z를 보자마자 얘는 b가 0이었으니까
실수였다. 양의 실수 말고 그냥 실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스테이크 아닙니다. 그 다음에 Z의 제곱을 만약에 계산했는데 허수라고 생각을 한다. 허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얘는 A도 0이 아니고 B가 0도 아니었다. 그러면은 얘가 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허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이것도 A라는 게 있으니까 허수는 아니게 되겠지. 이거를 감안하고 알아두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지금은 일단 꾸역꾸역 문제를 풀어가 보면서 이런 게 정말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보자마자 얘가 생각이 날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1번도 잘 안 되면 꾸역꾸역이라도 풀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천재도 보자마자 이해하고 탁탁 풀어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연습이 되면서 내가 익숙해지면서 잘해지는 거지. 내가 개념 시간에 설명했죠. 뉴런 이야기. 어떤 천재도 정말 강렬한 기억이 있지 않는 한은 한 번에 확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번 반복을 해가면서 체계적인 길을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인 길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follow me,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알파라는 게 2-n-5i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알파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고 싶대. 일단 저거를 전개해서 이쁘게 써야 되는데, 항이 3개인 걸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귀찮고 어려우니까 얘를 잠깐 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제곱을 하면은 얘는 2-n의 제곱,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의 제곱을 하면은 실수 부분이 되는 거니까 -5i의 제곱을 하면은 25i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것의 2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고 2-n에다가 5를 곱한 것에 2배를 하고 i 달린 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알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좀 더럽게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이 알파의 제곱을 해가지고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음의 실수가 되려면은 왼쪽에 있는 이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고. 오케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2-n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0이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2-n의 제곱이 25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암산 한번 해볼게. n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은 이 덩어리가 5가 되면서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7이면은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7이 되면서 되기도 하잖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n의 값이 있는데 둘 다 넣어도 상관이 없죠. 오케이? 여기가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물어본 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이 되겠다. 따라서 7이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면 그냥 다 제곱을 해서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보고 싶지 않지? 자, 이거를 그러니까 알아두고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직접 해보시든가. 다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1, -i라고 했었을 때 얘의 계산 결과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알파가 몇인지, 알파의 켤레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얘를 구하라는 거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풀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틀릴 문제, 절대로 못 풀 문제는 절대로 내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봐야 될까? 인수분해. 내가 지금 이 주관식 상세 설명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배우고 나서 실제 문제 풀이할 때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는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얘가 인수분 해가지고 알파 여기 쪽에, 그리고 알파 켤레, 이쪽에 플러스 베타, 이쪽에 플러스 베타 켤레가 올이란 걸 저는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묶으면 돼요. 알파 가지고 있어? 얘도 알파 가지고 있어? 그럼 알파로 묶어보면은, 그러면은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가 만들어질 것이고, 얘랑 둘 다 베타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이 둘은 베타로 묶어보면은 얘는 알파 켤레를 가지고 있고 얘는 플러스 베타 켤레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를 함께 묶어주면은 이렇게 뒤에서 남는 거 베타, 앞에서 남는 거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얘는 내가 항상 말했었지. 켤레는 언제 씌워도 성립한다는 거. 얘를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 켤레 플러스 베타 켤레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다음에 켤레를 씌우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켤레를 씌운 것들의 계산을 하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저기 나와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거기 켤레를 씌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테니까 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지. 계산 결과 앞에 거의 제곱 1, 뒤에 거의 제곱의 플러스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만들어지면서 계산 결과 2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직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어려운 저렇겠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 직접 문제를 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있어야 실력이 오르는 겁니다. 너희가 머리만 있다고 잘 되진 않아요. 그리고 머리만 있다고 해서 잘 되려면 진짜 똑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미 수학사고를 뛰어넘었겠지. 아무튼 천재도 노력은 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고 경험치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흔한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흔한 문제가 아닌 이런 문제를 만났다가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Z 곱하기 Z 켤레를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실수가 나오는 거 이제는 좀 알겠지? 왜냐면은 얘가 a 플러스 bi, 얘가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하면은 곱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z가 얘니까 z 켤레의 제곱, 제곱의 켤레라고 해도 됩니다. 얘를 계산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가 될 것이고, 그럼 이 둘을 곱해가지고 z 제곱 곱하기 z 제곱의 켤레를 생각하면은 둘이 곱한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5가 될 텐데, 이거를 이용해서 얘들은 z 켤레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z 켤레를 곱하면은 z가 뭔지 켤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곱이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둘이 곱했을 때 항상 양의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 양의 실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나머지 마저 풀어보면은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였을까? 문제가 물어본 게 z 플러스 z 켤레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z 플러스 z 켤레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제곱을 해보면은 z의 제곱 플러스 2z 켤레 플러스 z 켤레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랑 더한 게 얘랑 더하게 될 테니까 얘랑의 합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z 켤레가 5라고 나왔잖아. 이거 계산 결과가 12 되겠지. 계산 결과 4가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알려줬으니까 이거 비슷한 문제를 객관식에 넣어놨으니 좀 참고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들만 넣어놨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물어본다 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서 다음. 자, 알파의 값이 2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값이 2 플러스 베타라고 했었을 때 얘들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켤레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은 3차 방정식, 먼 미래의 고차 방정식 안에서 3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텐데, 그거를 이용해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수 1차, 2차, 3차 되는 3차 방정식의 해라는 게 되거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공부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골라온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지금 복수수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나중에 3차 방정식 개념으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잖아. 그냥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을 했으면은 그 전에 후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를 고등과정 공부했으면은 이게 중3 내용이나 중2 내용에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은 앞에 있는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돼야지. 그래야 선행하는 의미가 있지. 근데 그냥 공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학원에 가서도 그냥 선행만 한다. 그리고 선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일단 지금은 얘를 켤레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어라 보니까 서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켤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알파의 켤레가 베타가 되는 거니까 얘를 그냥 다 켤레 씌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알파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5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알파 마이너스 2에 대한 켤레를 씌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 하나만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하게 풀리겠죠. 근데 저 하나를 계산하는 것도 좀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항을 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2라는 게 마이너스 i가 될 테니까 일단 얘를 세제곱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여기 세제곱 있으니까 세제곱 해야 문제가 좀 잘 풀릴 것 같거든. 세제곱을 해보니까 얘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6이군요. 6 알파의 제곱 플러스 12 알파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의 세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랑 조금 모양이 다르잖아. 이거 한번 제곱을 해볼게. 이거지. 얘를 제곱을 해볼게. 제곱을 하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i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라 우연찮게도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얘 둘이 더해가지고 알파의 세제곱 이거 두 개 가지고 마이너스 5 알파의 제곱 둘이 더해서 플러스 8 알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4 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1, 2, 3차, 3, 2, 1차까지 거의 다 똑같은데 상수만 조금 다르잖아. 이 양변에 2를 더해주면 얘가 딱 되는 거잖아. 2를 더해주면은 1 플러스 i 그러면 거기 켤레니까 얘는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얘를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2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도하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틀리다고 낸 문제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차근차근 너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풀라고 낸 문제니까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자 6번 A 플러스 B라는 이 동그라미 새로운 기호를 낸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런 거 복소수 뭐 몇 단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 단원에서도 했었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너무 잘 푸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서 문제를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A 동그라미 B라는 게 AB 빼기 애플 B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문제가 Z 플러스 동그라미 Z 켤레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Z가 뭔지 간단하게 나타내 봐야 될 거 아니야. 켤레 분모 유리화를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되겠죠. 2 플러스 i를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2 플러스 i를 또 분자에다가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이제 슬슬 계산 결과가 뭐가 되는지 암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모 생각해보니까 4 마이너스 i의 제곱 합차공식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1 5가 될 것이고 분자 5 2 플러스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약분이 되어서 아하 z를 계산을 해보니까 z라는 게 2 플러스 i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2 플러스 i 동그라미 2 마이너스 i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거고 계산을 해보니까 먼저 둘이 곱한다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면 뭐야? 암산하세요. 일단 써보긴 할게. 2 플러스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하고 둘이 빼면 되겠지. 빼는 건 암산 가능하잖아. 얘에서 얘를 빼보면은 2i가 될 테고 왼쪽만 계산하면 되겠지. 왼쪽 계산하면은 그거 계산 결과가 5가 되겠습니다. 확인. 그래서 5 빼기 2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시고 새로운 연산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만 준 거니까 너희가 해볼 수 있을 만큼만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잠깐만요.
틀렸다. a 플러스 bi. 이거 뺄셈이 아니었군요. 더한 다음에 뺄셈이었군요. 자, 이거 둘이 더하면은 4가 되어서 당연히 연산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5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1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뺄셈 하고 빼는 줄 알았지. 다음. 자, 6번 문제. A 동그라미 B의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Z가 A라고 했었을 때 얘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잡아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계산 기호가 아니잖아. 공식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 기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틀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어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풀 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우리가 잘하는 거 차근차근 계산하기로 이거를 해결하면 됩니다. 일단 Z를 여기다가 Z켈레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Z가 뭔지 간단하게 구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Z가 얘인데 분모의 유래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간단하게 나타내 봐야 되겠지. 뭘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렇지. 분모의 켤레수, 그러니까 2 플러스 i를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도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는, 자, 이거 이제 암산 돼야 됩니다. 2랑 2랑 곱해서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i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1, 그래서 5가 분모가 될 것이고, 분자는 그대로 5, 2 마이너스 i가 될 텐데 얘랑 얘랑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z를 간단하게 써보면은 z는 2 마이너스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일단 암산 바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색할 테니까 차근차근 써보겠습니다. 자, Z 먼저 써줘서 2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곱하기 Z 켤레 2 플러스 i를 곱해주고, 빼기,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는 건데, 둘이 더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 다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덧셈을 해보면은 얘가 2 마이너스 i고 그 다음에 얘는 2 플러스 i가 되어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앞에 것부터 차근차근 계산해보면은, 자, 이거 계산한 거 아까 여기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4,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1,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보면은 4를 빼는 거니까 빼기 4가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1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소한 계산이 나와도 우리가 잘 하는 거, 차근차근 문제 풀고 아는 대로 문제 풀기, 이런 걸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대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아는 걸 써보고 정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항상 말했던 거 백시테스트, 아무것도 없었을 때 새로운 개념을 써 내려갔을 때 그 개념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랑 틀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근해 공식 뭘까 해서 줄줄 써봤는데 교과서랑 비교해보니까 맞아야 되고, 곱셈 공식 아는 거 8개, 5개 다 써봤는데 교과서랑 다른 게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혼자서 생각했을 때 그때도 교과서랑 똑같아질 수 있게끔, 내 교재 CF랑 똑같아질 수 있게끔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고 설명할 정도,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올 정도가 아니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공부 열심히 제발 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걱정하는 거, 그냥 이 영상을 흘려보면서 선생님이 잘 풀고 있군, 그냥 구경만 하면 내 실력이 오르겠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실력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실력만큼 따라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잘 따라 하시면서 저만큼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번 풀겠습니다. 자, 생략해서 간단히 푸는 좀 예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노가다로 문제 푸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이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거 계산을 했는데 얘가 1이라고 했었을 때 z의 제곱은 뭘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풀던 유형이 아니죠. 뭘까?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본 적이 없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Z를 A 플러스 B I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거를 싹 집어넣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귀찮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 저도 풀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제발 저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에 자 일단은 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플러스 bi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다 알고 있는 나는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그래도 이게 공부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하긴 해야죠.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그냥 귀찮긴 하더라도 어휴 씨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서로 켤레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면 뭐가 됐는지 기억나죠? 다시 한번 복습. a에 곱해서 a의 제곱, a 마이너스 bi 곱해서 마이너스 abi, bi랑 a랑 곱해서 플러스 abi, bi 곱해서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일단 i만 달린 것들은 계산해서 사라지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bi 마이너스 bi 곱하면은 마이너스 b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b의 제곱. 그러니까 얘의 계산 결과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분모에 a 플러스 bi가 있었으니까 분모에 다시 한번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고 분자에다가도 똑같이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분모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켤레가 곱해진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a 곱해져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i 곱해져서 플러스 b의 제곱 i의 제곱이 될 텐데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i 마이너스 abi가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 abi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라라 얘 계산을 했는데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실수 부분만 1이 된 거니까 허수 부분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a의 값이 0이거나 또는 b의 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식을 만들어 보면은 그러면은 일단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따로 쓰겠습니다. 실수 부분은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플러스 b의 제곱. 잠깐만요. 이것도 실수했네요. 이거 제대로 했군요. 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허수 부분 생각을 하면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ab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1이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얘가 0이 되겠다. a가 0일지 b가 0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둘 다 0일 수는 없잖아요. 둘 다 0이면 분모도 좀 망가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아무튼 다른 계산도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왼쪽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랑 지원이다 생각하면서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가 1이랬으면 좋겠다. 아하, 이 경우에는 b의 제곱의 값이 2가 되겠네요. 뭐 가능은 하죠.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값이 0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쭉 풀어보면은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계산 결과가 1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a의 값도 0이 되는데 뭔가 오류가 났지. 게다가 문제에서 0이 아닌 z에 대해서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b도 0인데 a도 0이면은 얘는 0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식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0이면서 b의 제곱이 루트 2다. 그러니까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말을 안 했는데 잠깐만. 상관없구나. 아무튼 그러면은 a가 0이고 b의 제곱이 i가 되는 거니까 z라는 거 계산하면은 뭐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잘 보이나? z라는 거 a가 0이었으니까 z라는 거 b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테니까 z는 뿔마 루트 2i가 될 것이고 문제가 물어본 게 z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무시. 루트의 제곱은 2 근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따라서 z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제. 아무튼 이 문제를 이렇게 추가한 이유는
단순 계산 이렇게 a 플러스 bi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논리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케이스 분류를 조금씩 연습을 시키려고 이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뭐 문제 풀다가 또는 개념 설명하다가 계속 말해줄 내용이긴 하지만 킬러는 케이스 분류를 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로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으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의도하고 문제 넣은 겁니다. 8번 풀겠습니다. 자, 8번도 단순 연산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암산의 결과를 좀 알려주려고 해요. 뭐냐? 자, Z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A 플러스 B I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해서 Z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켤레를 더해서 2가 되겠다. 나는 보자마자 1 플러스 I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다시 한번 Z를 보고 A 플러스 B I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A 플러스 B I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I랑 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플러스 BI 마이너스 BI 더해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 A랑 더해가지고 2가 된다? 아, A가 1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1이다 라고 바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 아래를 보면은 나는 보자마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라고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답안지 본 거 아니에요. 진짜 바로 암산할 수 있어서 그래요. 왜냐? 자, 얘는 Z랑 Z 켤레 곱이 되는 건데 A 플러스 B 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I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많이 풀어봤으면 얘도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계산을 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A가 1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그럼 B의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겠다 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 오케이? B의 제곱을 해가지고 4야. 그럼 B가 뿔마 2가 되겠네. 그럼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Z를 보고 1 뿔마 2 I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지만 나중에 하다가 보면은 이런 형태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암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복되는 문제지만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문제를 넣어둔 거예요. 자, 하여간에 Z를 구해라. Z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다음. 자, Z 플러스 Z 켤레 i는 3Z 마이너스 3i라고 했었을 때 이 Z 세제곱 복잡한 거 Z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제곱 Z 켤레 플러스 Z 켤레 제곱 플러스 Z 켤레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순 노가다 연산이긴 한데 이런 것도 공부가 필요하니까 잠깐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Z가 뭔지 구해내야 되는데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저도 본 적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Z를 보고 A 플러스 B I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산 좀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얘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좀 계단을 나눠가지고 층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켤레에다가 i를 곱한 건데 i가 곱해지면서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 되겠죠. 플러스 ai 마이너스 bi에다가 i를 곱하게 되면서 실수 부분이 되겠지.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지고 는 3a 그다음 플러스 3bi 그다음 마이너스 3i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지고 연방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연방 왼쪽으로 몰아서 문자를 왼쪽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몰아서 써보면은 쟤는 B는 아니다 그냥 2A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 아래 것도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 정리해서 쓰면은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모든 B에다가 2A라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A 마이너스 4A는 마3이 될 테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A는 마3 따라서 A의 값은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B의 값은 2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A랑 B의 값을 구했으니까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좀
깔끔하고 편하게 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긴 하죠. 근데 어떻게 해야 좀 편하게 풀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풀 겁니다. 자, z의 제곱으로 묶어보면은 z 플러스 z 켤레가 될 것이고, 플러스 z 켤레의 제곱으로 묶어보면은 z 플러스 z 켤레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말이야. 얘랑 묶이니까 얘는 z 플러스 인수분해 우리 공부했잖아요. z 플러스 z 켤레,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건 z의 제곱 플러스 z 켤레 제곱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얘는 암산이 가능하고 얘는 암산이 안 되니까 좀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z라는 게 여기 있다. z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z라는 게 1 플러스 2i가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해보면은 켤레를 더한 거잖아. 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앞에 부분은 2가 될 것이고 뒤에 부분 고민할 겁니다. 얘를 제곱할 거예요. z의 제곱을 해보면은 암산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의 2배를 뒤에다가 플러스 4i를 쓸 겁니다. 오케이? 해서 z의 제곱 써져 있고 z 켤레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은 2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내가 모르는 유형들도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이거를 잘 풀기 위한 아이디어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꺼내가면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 연습이 여러분 학생 때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Z가 저거, Z1이 째고 Z2가 째라고 했었을 때, 자,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Z1과 Z2의 켤레를 했는데 원래랑 같아졌다는 거랍니다. 이게 뭐야? 이거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한 번쯤 나왔던 거잖아요? 안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켤레라는 것은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건데,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꿨는데 원래랑 똑같다.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얘는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수.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둘이 계산해가지고 실수가 나오게 하는 어떤 패턴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선생님 무조건 켤레 아닌가요? 켤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켤레가 아니라 켤레의 2배, 3배, 4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1 플러스 i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은 실수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20 i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켤레가 완벽하게 되려면은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더해서도 실수, 곱해서도 실수가 나오는 그 수가 완벽한 켤레가 되는 건데, 얘는 곱해서 실수가 되긴 하지만 더해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대충 얘 켤레의 배수다 이 정도까지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지. 일단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둘이 곱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Z1 곱하기 Z2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실수 부분 2랑 A랑 곱해서 2A, I랑 BI랑 곱해서 마이너스 B 만들어질 것이고, 플러스 2B랑 A랑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2B 플러스 A, I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0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A 값이 마이너스 2B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뭐 다른 범위는 없습니다. 뭐 0이 아니라고 했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오케이?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최소값, 잠깐만, 이 참수의 최대 최소, 이거는 좀 문제 오류가 있다. 왜냐면은 이 참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해야 얘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중3에 나온 내용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풀어도 됩니다. 일단 그 방법으로 풀긴 풀 거예요. 자, 마이너스 2b가 a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얘를 보고 치환해가지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로 만들 수가 있고, 근데 얘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a의 제곱 크게 가로 닫고 마이너스 a까지 써주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면은 절반의 제곱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분의
1. 근데 없던 녀석을 더해줬으니까 빼기 4분의 1을 해주는데 가로 밖으로 나가야 돼. 앞에 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냥 나가도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가 100이든 1000이든 1조든 아무거나 될 수가 있지만 a가 2분의 1이었을 때 최소값 미니멈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a제곱 플러스 2b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 어울리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거를 잘 고르지 못했네요. 아마 다음 시즌에는 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혹시나 공부를 한 애들 2차 함수의 심화 과정 중3 내용이에요. 중3 때 열심히 공부를 한 애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로 감안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11번 풀겠습니다. 이렇게 만족하는 A, B, C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Z가 어떤 복소수인데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또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수가 있는데 제곱을 내가지고 0보다 작아져? 아, 얘가 제곱을 내가지고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거니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건 뭐야? 순수한 허수, 순허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Z 플러스 2 마이너스 I를 계산했더니 얘가 순수한 허수, 순허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Z를 얘 계산해가지고 실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블라블라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또 제곱을 해서 0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플러스 i가 되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랑 사라져서 더해져서 사라지고 플러스 i 마이너스 계산해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 일단 플러스 i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뭐가 달려 있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b i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z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i의 제곱을 해보면은 4 마이너스 4bi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이렇게 만들어져서 일단 c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산을 해봐가지고 얘가 4i랑 같아져야 돼.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구한 거 다 적어볼 겁니다.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b의 값이 이거 관련해서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값을 계산해보면은 B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감안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얘는 플러스 4i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붙이면은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를 제곱을 하면은 1에서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 4에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의 값을 C라고 했기 때문에 C의 값이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 4, 1, 9를 더하게 돼서 14가 정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연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보자마자 순수한 허수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넣어둔 겁니다. 알겠죠? 자, 라스트 원. 자, 복소수 Z가 저렇게 나와 있었는데 Z의 켤레가 마이너스 Z랑 같대. 이거는 또 본 적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일까 고민을 해보면은 자, Z의 켤레를 써보면은 얘는 A 마이너스 BI가 될 것이고 Z라는 것은 A 플러스 BI인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I에서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BI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라라 그러면은 얘랑 같은 거 맞는데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랑 같아지는 거는 무슨 소리야? 이게 A가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이 Z라는 게 순수한 허수, 순허수라는 말을 돌려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순허수가 되는 표현은 이거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 라는 것 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런 식도 얘가 순허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은 여기는 얘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플러스 2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해야 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만 정답입니다. 선생님 실수 부분이 0이면 순허수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z가 2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는 이 z의 값이 얘는 성립하네요. 0 하고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i가 되면서 순호수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집어넣어 버리면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6 만들어지는 거니까 0이 되기 때문에 z의 값이 0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z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를 지워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반짝거는 z 또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수 x 값은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복소수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복소수는 수업 시간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원에 공부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기타 등등 뭐 더 나아가서 3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연산을 공부한 게 아니라 새로운 숫자를 공부한 거기 때문에 숫자에 우리가 공부했던 연산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나 많은 유형들이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숫자를 배웠다. 숫자를 뭐 우리가 두 자릿수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 자릿수 배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수학을 얕잡아 볼수록, 그러면서 겸손은 해야 되는데 좀 쉽게 만만하게 볼수록 수학은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라는 거 꼭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 문제도 열심히 푸시고 고민하면서 문제 풀면은 수학이 어려울 리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빠이!